몽골 발표자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적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수들라든지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T9 단순노동 고용노동자의 수, 이런 부분들은 통계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제가 발표한 내용에도 그런 통계도 있는데 약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선한 통계의 시점하고 몽골 발표자가 발표한 시점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우리 얘기해본 것은 올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최신 통계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통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통계 수치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떤 참고를 하는 그런 것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것 가운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소위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은 식민지를 겪어서 식민지 국가에서 짧은 기간에 선진국계에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 경제 선진국으로서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큰 사회적인 도전 과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하고 산재사고 사망인데,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상당히 많이 성과가 있었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자살하고 산재 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3대 사고로 인한 국민 생명 지키기를 벌였고, 그 뒤에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절반으로 주겠다 했는데, 혹은 또 결격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대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그리고 생존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부분은 것은 이렇게 한 7가지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산재 사고 사망에 관해서 하면요, 여러분들 산재 사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고로 인한 사망,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진폐증과 같은 소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약 1년에 2,100명 가까운 사람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 800명 정도가 산재에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5배인 약 1,200여 명이 주로 심장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과로사라든지 혹은 또 진폐증이라든지 화학물질 중독전, 성명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의 숫자만 비교하면 직업병, 소위 말하는 질병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계속 좀 줄어드는 경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이 산재 사고 사망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이유는 사고 사망은 한꺼번에 10명, 20명, 심지어 많게는 40명 죽는 그런 큰 사건으로 일어나고 바로 죽기 때문에 언론에 관심을 끄는 반면에 이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위험에 노출된 뒤에 10년 후에 길게는 40년 뒤에 죽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선진국 갈수록 문제이구나. 지금 일본과 독일과 영국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산재 사고 사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코로나19라든지 다른 감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엄청난 돈도 쏟아붓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년은 또 계속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독일하고 달리 금융이나 서비스 위주가 아니라 건설, 제조, 조선업 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사망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 고령화가 진전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건설 현장이나 소상비 가보면 주로 60대, 70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죽는 현재 사고 사망의 3분의 2가 다 50대 이상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1년에 사고로 해서 사망한 사람만 110명에서 120명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노동자들 어떤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회에서 보시듯이 그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지표로 삼는 것이 노동자 1000명당 몇 명이 사고 죽느냐, 이게 사고 사망 만율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2년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미미하게 2024년도는 812명이 순재를 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임기 중에 0.39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0.4대 0.5도 있다고. 그러나 아직 발전을 못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몽골 벌써 패스라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육 자격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히 이 나이 비자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보면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인데 몽골,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비자가 체결된 줄 알았더니만 이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전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몽골처럼 되시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경북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주노동자가 여러 유형별로 주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제조업체 이쪽이 많지만 최근에는 단기간 계절로도 한 4개월간 깻잎을 따고 과일을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오고요. 일부 이제 돼지 키우고 하는 농축산업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여러 가지로 한국이 아까 발표 우리가 된 것들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인권 선진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간 노동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단기간 계절 노동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상당한 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리고 많게는 단기간 계절 노동자들은 15,000달러를 내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임금 체불 문제, 이번에 한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무총리는 절반을 줄이겠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직접 앞으로 체불 임금 어떤 제재를 세게 가해서 아직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또 이탈 보증금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주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 다른 데를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쇠불 고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자살해 준다든지 이런 소리를 꺼내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맞추는 이유는 우리 전체 사고 사망이나 이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인 미만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근로기준이 직업이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이런 부분이 많죠. 이 50인 미만, 그 다음 5인 미만까지 합치면 여기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4분의 3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이 관리를 할 만한, 안전을 관리할 만한 채용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자기들 자신이 어떤 그런 데 투자할 만한 인력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회사를 그냥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싼 인력을 임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난 비자를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소위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중견기업이나 기업보다는 일을 시키는 것이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사고 사망의 주 형태는 추락, 긴 부딪힘인데 이것이 이 전체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60% 상당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 승대 사고 여기에 안전보호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하는 그런 전문 서비스 유일한 기관인데 거기서 승대 사고 예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위에서 안전모를 쓰더라도 6m 이상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특히 추락이 가장 많고요.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고 사망은 직접적으로는 돌아서서 죽고 유독가스를 마셔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뒷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소위 간접적인 원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간접적인 원인을 전수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섭이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그래서 주로 매우 새로운 환경, 위의 환경 이런 환경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떤 소위 이 사람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아주 자기만 나가든지 회사에 이익만 최선을 하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인과는 다른 한계가 두 대급 낮은 사람으로 합니다. 이런 식의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매우 위험해져서 생명을 위험이었고요. 장시간 노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망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기술 요인, 감시 장치를 달고 거기에 안전모를 쓰고 안전모를 걸고 열심히 하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 이것들을 해결해줘야만 독일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주면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도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보면 한국이 38개 OECD 회원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38개국 가운데 34번째로 좋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지금 사고 사망 많음률이 0.2분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한국은 작년에 2024년 0.3으로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저번에 5개년 소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0.29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0.29 가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가겠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계속 가겠다는 말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교육을 좀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이 서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공부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디랭귀지 소위 비언어 이것이 한국 공통어니까 가장 쉽다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추락할 수 있다. 어떻게 올바른 작업 방법이 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말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말 잘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도 자기가 말할 수도 있고 문제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센터들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농구청,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날 비자 모든 감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민재단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이제 광역단체별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안산이나 부산, 인천, 김해, 양산, 창원 이런 쪽에 그런 공공 근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그마한 더 좁게 해서 민간 소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제가 2012년도에 차원에서 16개국 E9 비자로 들어오는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나 이런 주한 대사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모두 가서 한 이유는 여기 와서 위험함에도 가족하고 떨어져서 사는에 불구하고 여기서 3년간 5년간 열심히 하면 모두 가서 가족들과 평안하고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일념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흩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그 노동자나 그 가족들 문제 보면은 그 국가의 문제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빚이 벌어진다면 경제선진국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보다 더 잘 주는 위험한 일을 시킨다. 이런 국격의 문제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미가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런 일들이 나름 잘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막대한 자금도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들이 꿈꾸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는 유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과 약속을 대한민국 지킬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 가운데는 아마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년공 10대 때 13살, 14살 때부터 시계 공장이나 다양한 공장 시기를 했고 산재를 당해서 팔을 다쳤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부는 없습니다. 공소문건인데 그래서 상당히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안전문화라든지 우리 국민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는 걸고 있지만 여기에 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 여기 이주 노동자를 보낸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좀 책임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교수의 말을 마치겠습니다.